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오늘 미국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부터는 미국 의회, 캡톨이라고 하죠. 그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석을 해서 일종의 신년 연설을 했어요. 보통 연두에, 신년 벽초에 하는 연설이다, 이런 얘기를 과거 우리도 해왔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그 전날 큰 거를 하나 지금 내가 언급을 하겠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아시아존에서, 특히 중국과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내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언급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눈을 번쩍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사실 중국 한반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국방이라든지 외교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난 35일간 보여줬던 수많은 변혁과 또 이기제큐티브 오더, 행정명령에 따라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실상을 대변하는 자리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좀 이기적으로 봐서 우리 한반도에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요, 지금 한반도에 이 대량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도구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각종의 다량의 이 미사일도 들어있고 또 전략 자산도 있고 전술 자산도 있고 다양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갖다 지금 하고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미국의 정보기관, 특히나 CIA, DIA, 이런 데서 일하는 우리 친구들은 농담 삼아 그래요. 야, 우리 사전에 자비란 없어. 누구한테? 적들한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농담을, 그러면 우리 사전에 사랑도 없어. 아니죠. 우리는 affection, 가족에 대한 사랑, 또 아내에 대한 사랑, 또 우리 형제 자매, 또 자식에 대한 사랑, 끔찍하죠. 그러나 인정사정 없고 잔인하고 응징보복을 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누구? 우리 적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자비한 훈련을 하고 잔인한 응징보복을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훈련받아온 우리 요원들은요, 언제 어디서라도 원수들에 대해서, 적들에 대해서 적의 심장을 파내고 적의 목을 쳐서 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는 그걸 보고 희열을 느끼는 우리 용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늘 얘기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그러면 과업을 완수하고 오겠습니다요. 그 과업이 뭔지는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이게 방송이 정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임무를 완수하고 오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저 연설을 보고, 또 그 연설을 하기 전에 강요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먼저.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에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오고, 또 캐슈 파텔 FBI 국장도 나타나고, 또 DNI 털시 게버드라고 그 아주 품위 있는 예비역 육군 중령에 또 그런 털시 게버드 DNI도 나타나고, 어딘가 재무장관 등등 또 RFK 주니어도 나타나고, 보니까 기라성 같은 미국의 강요들이 의사당을 갖다 메우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막강 100만 대군을 이끌고 마치 그냥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쳐들어서 다리우스 왕을 갖다 그냥 격파시키는 것처럼 막 그런 기세를 하고 도널드 J 트럼프가 입장을 하더라고. 한편으로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좀 저렇게 알렉산더 같은 대왕, 징기직한 대왕이 나타나서 말이죠. 이런 그 악의 무대를 갖다 진멸해버리는,
응징보복이 아니라 씨를 말려버리는 그럴 때가 곧 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저는 왠지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회개를 하고 뭐 글을 썼다는 것도 돌던데, 그거를 제가 본인한테 직접 쓰셨느냐고 문의해 볼 때도 없고, 어쨌든 그게 윤 대통령이 진짜 본인이 썼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이분이 지금 웬만한 교회 목사들보다 나아요. 신앙의 자세나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웬만한 신학대학 뭐 박사학위 받은 목사 나부랭이들보다 1000배 만배나. 응? 자, 그러면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또 지금 귀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찍는 게 너무나도 불안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재 지금 뭐 8대 0으로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얘네들이 지금 겁을 집어먹었어. 이재명이나 그 종중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지난 3.1절에 서울에 모인 대한민국 국민들,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 이 공화주의자들이 모여서 외치는 함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제명인에는 몇 명 안 나왔잖아요. 지금 언론사에서 이쪽에 애국 우파 시민들이 모여있는 그 광경을 찍어서 이재명이 거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누가? JTBC, MBC 이런 애들이 지금 급하지. 응?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애들도 급할 거 아니야. 왜?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언론사에 금융치료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똑같이 돌아올 거예요. 조중동, MBC, JTBC 이런 거 금융치료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응? 중국 애들한테 돈 받아 먹은 거 있는 회사는 아마 허가도 취소될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이제 거리에 나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100% 아니라 1000% 탄핵된다. 그러나 실제는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뭐 손모가지 걸고 모가지 걸고 뭐 이런 건 안 할게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전기톱으로 손목도 걸고 뭐 목도 걸고 그랬는데, 저는 이미 코로나 걸려서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에 죽으면 진짜 죽어. 그러니까 저는 뭐 사소하게 그렇게 막 좀 무작실은 그런 얘기는 안 할게요. 대신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뭐냐? 작년 11월 1일 날 한미 간의 외교 국방장관이 만나서 2+2 회담을 했는데, 거기에서 거론됐던 얘기들 중에 굉장히 심오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해하기 좋게. 한국에서 만든 무기를 미국에서 다 인정해주고, 또 미국이 만든 무기를 한국에서 다 인정해주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다 통용을 한다. 같은 걸로. 즉 Made in Korea equal Made in USA, Made in USA equal Made in Korea가 되는 거야.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다? 무기 생산, 판매, 수리, 교환, 점검, 보상, 애프터 서비스까지 한미 간에 뭐다? 혼연일체가 된다. 앞으로 500조, 700조, 1000조 대는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이제 누가 나눠먹는다? 미국과 한국이 나눠먹게 돼 있다. 이 얘기야. 거기에다가 지금 전투함, 잠수함, 항공모함, 이지스함, 구축함, 뭐 순양함, 이런 각가지 종류의 선박을 MRO, 유지, 보수, 수리하는 이런 작업이 이미 한국에서 시작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3월 중에 방문한다는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의 방한 목적이 대통령도 안 계시고 국방장관도 안 계시는데, 미국의 국방장관이 여기를 와요? 와서 조선소 둘러보라고 그렇게 해서 오겠어요? 애들이 이러세요. 천만의 말씀이지. 응? 조선소 둘러보려고 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야, 내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 뭐해라? 석방시켜라 해요. 만약에 안 하면 그때는 뭐 각오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 애들도 좀 쫄았어. 거기다가 지금
지금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주범이 누구야? 군에서는 곽종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3스타 그 녀석하고, 그 다음에 국정원의 홍장원, 국회에서 박선원, 김병주, 김병기, 그 다음에 박범계, 그리고 박지원, 이런 자들이 공모를 해서 지금 내란의 수괴로 탄핵으로 좀 몰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란의 수괴로 걔네들이 몰았지만 그 계획을 짜고 작전을 해서 큰 그물과 구덩이를 파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윤 대통령이 먼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지. 그런 줄도 모르는 이 무식한 종중 종북 좌익 세력들이 윤석열이 때려잡고 지네가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흥분을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일이 빨리 끝나요. 어떻게?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응?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요, 조금 더 걱정 안 하셔도 돼. 이 뭘 걱정해 주셔야 되냐면, 윤통이 업무에 복귀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 쓰레기들 청소해야 되겠지. 반역자들 처단해야 되겠지. 또 청결 작업해야 되고 대청소해야 되죠. 자, 각 부서별로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보건대 우리나라 부서 중에 안 썩은 데가 없겠죠. 자, 지금 미국의 사례를 보면 일론 머스크하고는 정부 효율부 덧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이제 USAID 국제개발처부터 박살을 냈잖아요. 폐쇄시켰어요. 뭐 돈을 얼마나 떼먹었는지 지금 뭐 끔찍할 정도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덧지 같은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자들을 법률에 의해서 기소를 해서 처분을 하고 처단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가야 돼.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1일 날 제6차 한미 외교 안보 국방 커뮤니케가 선포가 됐는데, 거기는 이미 전쟁의 규모나 전쟁의 양태를 대포 쏘고 총질하고 미사일 쏘고 이것만 전쟁이 아니고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인지전, 또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초한전, unrestricted warfare라고 그러죠. 그 인지전 하면 cognitive warfare라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psychological warfare라고 그러고, 이런 소위 말해서 기존의 재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대포 사격, 한포 사격, 미사일 발사, 이거 없이도 현재 대한민국에선 전쟁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미 2024년 11월 1일 날 이미 대내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일상에 아무런 피해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시라고 전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보면 계엄은 2차 계엄이 없다. 그리고 뭐 개헌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권성동이 권영세, 그 다음에 더불어공산당 애들이 말하는 내각제로 가겠습니까? 우원식이 같은 애들이 파는 대로 내각제 가겠습니까? 아니죠. 100번 양보하더라도 4년 중임제 정도밖에 안 되겠죠. 아니면 권한이 더 강화된 대통령 중심제로 가거나, 그러면 현재같이 192마리가 야당 애들이 점거하는 국회에서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보일까요? 아니면 정신병자일까요? 어떻게 개헌을 한다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복심이 있고 마스터 플랜이 뒤에 있는 거죠. 그 지그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미소를 띠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저만 잘못 봤을까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 이야기는 저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옆에 지금 변호인단이 굉장히 지금 마음이 촉급하고 긴장되고 뭐 당황스럽고 그러실 텐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의연한 자세를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식들 니들 다 들어왔니 이제? 다 이제 그물 안에 들어왔니? 그래, 이제 지금부터 걷어 올릴까? 그래, 걷어 올린다. 못 빠져나가지. 걷어 올렸어. 그 다음에는
그물에 잡힌 애들을 어디다 넣는다? 물에다 푹 담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프 난리가 나겠지. 물속 깊이 담궈버리면 물도 마시고 숨이 넘어갈락 말락 깔딱깔딱 하면 또 꺼내. 그런데 다시 또 푹 담그고 이러면 이제 소위 물에 빠져 죽는 익사 장면이 나올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펄펄 끓는 가마솥에 기름을 잔뜩 넣고 거기다가 그 그물 안에 있는 애들을 통째로 넣으면 되지. 지글지글 자글자글 뽀글뽀글 하면서 튀겨지겠지. 그런데 안 죽을 놈이 있겠지. 물론 응? 구약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은, 정말로 충성한 자들은 안 죽을 수 있겠지. 그런 상황이 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 그물에 들어온 애들은 다 죽을 것 같은데. 왜? 이번 작전은 이미 전쟁이 선포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진돗개 1, 2, 3, 4, 5가 발동이 안 된다니까. 대신에 한미 간의 사이에는 데프콘 1, 2, 3, 4, 5가 발령이 되겠지. 자, 데프콘이 발동이 돼? 그러면 전시에 작전권 누구한테 있다? 유엔군 사령관한테 있다. 유엔군 사령관 누구냐? 한미연합 사령관이자 동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야. 정말 한 사람이야. 그게 바로 유엔군 사령관이야. 그러면 유엔군 사령관이 여기 지금 어마어마한 델타포스, 그린벨에 네이비실, 대북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전시작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유엔군 사령관이 갖고 있잖아. 그럼 유엔군 사령관 지휘하에서 우리 육군의 정보사 HID, 해군 정보사 UDU, 해군 특수전여단 UDT SEAL, 그 다음에 우리 특수전 사령부 검은 베레 무용사들, 거기다 또 팔방미인들 있잖아. CCT, Combat Control Team, 공군의 공정 통제사들 있어요. CCT까지 오고, 또 구조반 뭐 SART, SAT 같은 것도 오고, 여기에다가 귀신 잡는 해병대 중에서도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우리 유엔군 사령관께서 지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법원 다 문 닫아, 셧다운, 군사법정을 여는 거야. 1심, 단심. 그래서 박범계, 김병주, 김병기, 홍장원, 곽종군, 뭐 이런 애들 다. 이번에 을사 오적들 있잖아. 육사에도. 그래가지고 군사법원을 통해서, 군사법정에서 단심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주로 다 국가 반란죄 내지는 형법 94 여적죄 이런 거 해당되겠지. 그럼 꼭 초빙해야 될 사람 있잖아. 누구? 제명이하고, 얘는 대북 불법 송금이야. 유엔 제재를 위반했어.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어. 미국 법정에 갈 수도 있겠지. 관타나무도 가고 엘살바도르로 갈 수 있겠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없애려면 엘살바도르로 보낸 것도 한 방법이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이 도우사 이 나라에 새로운 도약과 융성의 지금 시련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시련 잠깐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총화를 이루어 주셔야 돼.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셔야 돼. 윤 대통령이 반드시 돌아와서 제2의 관계토대왕이 되거나 최초의 초대 통일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 바라는 거는 우리 지도체에서 보듯이 압록강과 두만강 사이에 둔 한반도가 오롯이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잘 먹는 이렇게 통일이 되는 걸 바란 게 아니에요. 좀 더 큰 개념이지. 56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대륙, 지금은 공산 독재 정권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 56개 민족을 갈갈이 나누어야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기회를 편성을 해서 미국 형아들이 브레이크도 없는 전차를 몰고 중원 땅을 밟아 나갈 때, 형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서 청령 언어도를 꺼낸다든지 삼지창을 꺼내서 중국 애들의
여기다가 그냥 세립받고 제거해 나가는 이 작업을 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오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임승차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무임승차하고서 그러고서 용감하게 우리의 무장 역량을 꺼내서 적들의 목을 베는 거죠. 그 목을 베고 할 때 거기서 상호 신뢰관계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했듯이 원수들을, 적들을 없앨 때는 그 적들과 원수의 새끼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잔인하게 다 없애야 되고, 또 키우는 짐승들, 육축의, 가축의 새끼들까지도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야. 유태민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기회에 동방의 유태민족이라는데 사실 우리가 유태민족보다 좀 낫잖아요. 사실은 한 등급 더 위라고 우리가. 왜? 5천년 단위 우리는 10,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인데 중국 애들의 저 하찮은 저런 것들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우수성과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한민족이 이제 바야흐로 KOREA 버리고 COREA 코어가 뭐예요? CORE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코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 땅을 갖다 진멸하고 나누고 해체하고 쪼개서 1842년 아편전쟁 종료 후 서방 세력들이 중국을 갈갈이 찢어먹은 것처럼 그보다 더 심하게 찢어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중국 땅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고. 일종의 전쟁 배상금인 거예요. 한국전쟁 때 중국 애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미안하다고 전쟁 배상금도 안 냈잖아. 휴전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좀 세월이 흘렀지만 중국한테도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고 또 북쪽에서부터도 받아내야 되겠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족이 바야흐로 제도약 이 표현보다는 퀀텀 점프라고 얘기해요. 그야말로 극성하게 융성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다.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 걱정을 하시란 말이에요. 윤통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근데 이거를 과거 징기즈칸이나 고대에 우리 김유신 장군이나 김춘추 장군이 있을 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 저 포획한 적들을 어떻게 죽여야 되냐. 수급을 잘라와라 이런 얘기예요. 수급. 목을 쳐서 머리카락 채로 이렇게 들고 오잖아요. 죽은 시체를. 몸뚱이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수급. 목을 쳐갖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걸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통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 고려 때 우리 그 최씨 집안에 그 무신정권 정중부 뭐 이의방 경대성으로 이어졌다가 이제 우리 최충원 할바이가 그 무신정권을 만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꼴아리란 말이에요. 지금. 이 무관다운 무관이 없고 문관다운 문관이 없어. 무관들도 다 문관화 되어 있고 엉망이야 지금. 그런 것들 속에서 정치권이라는 건 중국 돈에 다 썩어 문드러져서 단 한 놈도 깨끗한 놈이 없을 것 같아. 한중의원연맹 저것들은 다 중국 간첩들이에요. 북한 간첩들이고 얘기할 것도 없어. 만약에 자유우파 신문사나 자유우파 방송에서 권영세나 권성동이 이렇게 내각제 개헌 추진을 하는 놈들에 대해서 여권이니까 우리 편이다 그러면 그런 자식들은 언론사가 아니야. 밥 빌어 처먹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그 방송사 언론사에 남아 기생하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그런 자식들은 이번에 윤통이 복귀하면 언론까지 거 통폐합을 한번 하든지 해서 그런 쓰레기 언론인들 새끼들 다 쫓아내야 돼. 그리고
폐간시킬 방송사 언론사도 많아. 해서 언론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요, 이 얘기를 해주세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건강한 정신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대개가 그런 사람들은 높이 못 올라가죠. 아부도 안 하고 상납도 안 하고 가서 교원용색으로 미소를 져가면서 이런 것도 안 하니까. 대신에 각 부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주세요. 야, 만약에 보건복지부 같다 그러면 야, 이번에는 조기용이나 박민수 이런 서울대 나오고 고시 붙은 애들 진짜 이 의료 보건 행정 업무 전혀 모르는데 저런 자식들을 장관으로 둘 게 아니라 우리 보건복지부 내에서 정말 이 뼈와 근육이 단련된, 왜 아무개 국실에 왜 그분 뭐 김서기관 뭐 박서기관이 있잖아. 그러면 그런 분들을 추대해서 장관으로 만드는 세대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번 달에 오게 되는 피트 헤그세스는 예비역 육군 중령 그린베레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데요. 야, 피트 헤그세스 이 자식 말이야, 중령 나부랭이가 무슨 장관을 해. 그럼 이제 그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피트 헤그세스가 프린스턴 나왔어. 야, 언더그레지에이시 프린스턴이야. 아이비리그 아니에요. 프린스턴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 박사학위 받으신 데 아닙니까? 미국 동부의 최고 명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얘기해 놓고, 야, 그런데 피트 헤그세스가 대학원은 하버드로 해. 그럼 미국도 보니까 동부의 아이비리그로 그렇게 학부 대학원 나왔다 그러면 아마 꼼짝을 못하는 모양이더라고. 마치 한국에서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 뭐 그러면은 뭐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서울대 나온 애들 썼다가 이번에 아주 그냥 망신살 당했지. 누구야? 한동훈, 최상목이, 뭐 조기홍이 이런 애들, 여가부 했던 애 뭐 김현숙이 이런 애들 또 있지. 뭐 안철수 이런 애도 뭐 장관 아니지만, 그거 다 서울대 나온 그 병신들 아니야. 서울대 나온 장애인들. 그러니까 또 이제 윤 대통령이 돌아와서 또 무슨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뭐 서울대 뭐 나오고 뭐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뭐 사위가 되고 뭐 이런 애들 뽑았으면 되겠어. 사실 나는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아저씨도 별로 능력 없다고 봐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 지 아버지 후관 갖고서 그냥 고향 땅에서 대대손손 해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자신의 능력은 없단 말이야. 고대에 나왔다 그러는데 고대 진짜 나왔을까? 조사 한번 해보지. 진짜 고대인가? 아니면 타 학교 다니다 보결장으로 들어간 고대인가? 고대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잖아. 옛날에 김영삼이 아들 그 친구도 어디 뭐 야구준 그 학교가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 다 뒷구녕으로 들어가가지고 고대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국민들께서 걱정할 건 뭐냐면요, 윤 대통령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피해 보복전을 해야 되는 거야. 이 나라에 청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얼마나 잡아야 될까? 하림 닭공장에 보내갖고 한 100만 날리면 될까요? 아니면 하림 뭐 돼지고기 만든 데 가서 뭐 한 50만을 보내면 될까요? 어쨌든 잡긴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엔군 사령관의 전시작전권 인수를 통해서 데프콘 발동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반 법정 올스톱, 군사법정만 오픈시켜 놓고 잡아다가 1심에서 10분 단위로 한 놈씩 날리면 되지. 판사들 좀 부지런히 좀 뛰어야 되겠죠. 그 뭐 문영배, 이미선이 뭐 정경미 이런 애들은 그런데 갈 수가 없죠.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지만 그런 김일성 우리법 연구 애들은 같이 그 재판 현장에 날릴 대상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다시 말해서 닭 사려기 앞에다가 넣어서 하나씩 날리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과거 인도네시아가 그 수카르노 수하르토 바뀔 때요, 그때 아마 몇십만을 죽이 없었어요. 근데 워낙에 그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얼마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민주주의가
착근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남의 나라의 성공 사례를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뭐 8대0으로 된다, 이거 있잖아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쟤네들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어. 내 얘기하잖아요. 김병주 같은 애들 한미연합사 부장관 했잖아. 지득한 비밀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중공 앞잡이, 북한 앞잡이인 이재명 옆에 붙어갖고 저렇게 까불고 있잖아. 그러니까 김병주는 내가 좀 들리는 얘기가 손을 본데, 그럼 손금 볼까요? 손금 볼 것 같습니까? 손금 봐서 뭐 할 거야? 그 얘기는 딴 의미죠. 근데 본인 손금만 보는 게 아니라 집에 살고 있는 마누라 손금도 보겠다는 거 아니야? 애들 것까지도.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유학 나가 있는 애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자들 같으면 사창가로 팔려나가겠지. 남자애들은 마약 사건에 연루된 걸로 해가지고서는 트랩 넣어갖고 걔네들도 잡아다가 평생 그냥 유치장에 넣어서 흑형들한테 저녁마다 광란해반을 보내겠지. 아마 대변을 못 볼걸? 그런 데 가서 있으면 항문이 고장이 난다고요. 남자애들도. 뭐 여자애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 정보기관을 갖다가 뭐 홍어 모드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경고하는데 니들 함부로 까불지 마라. 요즘에 천조국 발행이 일어나서 경고 얘기 많이 해주지, 농담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네들 있지? 미국이 우리한테 옛날에 6.25 전쟁 때 도와주고 맘씨 착한 양키 아저씨들이라 생각하지 모르는데, 미국은 적이라고 판단되고 우리의 원수라고 판단하는 순간에 돌변하면 그때부터는 뭐다? 바로 도끼로 머리 가죽을 벗겨내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런데 미국을 갖다가 뭐 점령군이다 어쨌다면서 까불고 말이야. 우리는 쎄쎄만 잘하면 된다 이러지. 걔 진짜로 끌려가가지고 대가리 머리 가죽 벗겨서 죽으면 어떡할라 그래. 그 전에 무지하게 돌리겠지. 물레방아 태우고 전기의자 앉히고 전기 침대 누이고 이렇게 해갖고 아마 어떠한 그 성적 쾌감보다 강한 오르가즘을 느낄 거예요. 전기 장비를 의존하게 되면은. 자, 이제 그런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정상화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막 써주시라고, 대통령실에다가.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위원회는 없어야 되고요, 이런 시민단체 없어야 되고요, 정부에서도 보니까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다 없어야 돼요. 이러면서 막 건의를 해주시라고. 왜? 대통령실 비서실 애들이 거기들 서울대학교 새끼들이 많아갖고 이게 대가리가 안 돌아가. 서울대학교 놈들 특징이 뭐야? 위에서 지시를 안 하면 창의적으로 일을 못해. 바보 멍충이들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시 붙은 놈들이 주로 다 그런 거야. 뭐 이전에는 뭐 외우는 능력에서 똑똑한지 몰라도 뭐 판사 검사 하다 보면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들 하시고 다 생각 못 해내.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의 그 좋은 생각, 뛰어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에 막 보내주시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개혁 작업은 어떻게 하는데 국민들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방향대로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 그리고 재방송 나가고 나면 우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이나 아니면 인도태평양 전략국 그런 데다가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예, 댓글 달아주시면 나중에 그런 거 모아서 뭐 전달할 일이 있겠죠. 응?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하는 얘기는 제가 늘 얘기하죠. 가죽을 벗겨내는 일입니다. 캄비세스 페르시아 황제가 시삼세스라고 하는 그 부패한 판사를 산채로 가죽을 벗긴다 그러잖아요. 그 벗긴 가죽으로 의자에다 덮고 그 의자에 아들 판사가 앉아서 판결하게끔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요, 그런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친북, 종북 애들 뭐 한 100만 명 정도 킬링필드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나라가 아주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이미 적들이 다 솟구쳐서 나와 있잖아. 누군지 다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제거하기가 쉽죠. 데프콘 발동하고 유엔군 사령관 지휘하에 대한민국의 특수부대 병력과 미군의 특수부대 병력이 같이 갖다 체포해 오는 거야. 그 뭐 우리 네이비씨라고 우리 해군 특수연사 협조해서 하면은 전국에 웬만한 애들 다 잡아들여도 일도 아니지 그런 거. 어? 우리 특수부대 요원들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데 다 잡아들여서 그냥 3,000교대 갈 것까지 뭐 있겠어요. 반만이 쌀만이 드는데 직결 처분해버리자고. 응?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그런 우리 행정부가 돼야 되겠죠. 입법부, 국회, 해산은 물론이죠. 그리고 국민투표 통해서 선거는 해체, 사전투표제 폐지, 그 다음에 선거는 오직 종이투표 그리고 수개표로 그날 바로 끝나자마자 개표한다. 뭐로? 손으로 한 장씩. 그럼 끝. 어려울 거 없어요. 이 나라의 민주공화정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입니다.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꼭 정신 차리시고요. 그리고 희망과 꿈을 갖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승리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정의의 시대가 그리고 행복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시고 우리는 반드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이미 무서워서 공포에 질려서 떨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느긋하게 얘들아 마지막 밥 한 술 잘 떠먹고 기다려라. 목 떨어질 시간이 몇 시간 안 남았다 하면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이 방송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